안 끝난다고. 서류가 끝나지 않고 밤새고 코피 흘리고 또 고치려면 또 고치고 계속 끝도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명확한 기준을, 적합함의 기준을 설정하고 글을 마무리해 나가야 이 글은 완결성 있게 끝날 수 있고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설계해드리는 서선생입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미알보를 작성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미알보를 한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년에 써봤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아요? 밤 많이 새지 않았어요? 밤새고 수정하고 또 갈아엎고 이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마저도 진짜 많이 뺏기게 되는, 그 기간은 공부가 더 중요한 시기인데 미알보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 공부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실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혼란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혼란을 줄여드리고자 정확한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작성할 때 평가자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글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글의 완성도, 난 글을 잘 써야 돼, 이 글은 진짜 합격해야 되니까 너무 소중한 글이야, 진짜로 다듬어서 합격하고 싶어 라는 열망이 있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그게 과연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잘 쓰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시간의 투자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이 글은, 이 보고서라는 거는 잘 썼다 못 썼다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평가를 받는 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썼는가,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났는가 라는 프레임에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화 속에서 영감을 주는 요소를 찾아 제품을 디자인하는 수업이었다. 애니메이션 영화 마다가스카에서 동물원에 갇혀있던 동물들이 자유를 찾아 탈출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그들은 인간에 의해 억압받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단순히 동물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이 자연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혔다. 동물들의 시선에서 본 문명은 억압과 통제, 그리고 무분별한 간섭이었다. 기존 맨홀 뚜껑은 기능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둔 채 단조로운 무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각적인 율동감을 더해 일상 속 디자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 단위는 물결 모양의 곡선 라인이었다. 이를 방사형으로 배열하되 각 모듈의 굴곡과 간격을 미세하게 변화시켜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지는 흐름감을 연출했다. 단순 반복이 아닌 리듬감 있는 확산 구조를 통해 고철 특유의 무거운 재질감 속에 부드러운 운동감을 담고자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글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글이 잘 쓴 글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평가자로 이입해서 한번 골라보시고요. 제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그것을 고른 다음에 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평가라는 거는 느낌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근거 없이 이게 잘 쓴 것 같아, 이게 좀 느낌이 좋다, 야 이게 좀 똑똑한 것 같아, 이거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글의 맥락에서 이게 잘 쓴 것 같아, 이게 또 못 쓴 것 같아 라고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글로만 보면 둘 다 잘 썼어. 글을 가지고 더 잘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이걸 수정하고 밤샜다며. 작년에 수정하고 고치고 해봤자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자, 그러면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되냐면 이것은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양식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이 프레임 전환을 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평가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 불필요한 정보다, 내가 원하는 맥락 안에 있다, 맥락을 벗어났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첫 번째 글은 부적합한 글에 속하는 거지. 저거를 아무리 다듬어봤자 이 글은 논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나아가 인간이 환경에 과하는 행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글을 쓴 것이지, 여기서 미술활동이 어딨어? 미술활동이 아니잖아요. 대신에 밑에 글은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맨홀을 리디자인 했잖아요. 그러면 미술활동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 위에는 결과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적합하냐 부적합한 글이냐, 여기에 대한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감각 없이 자꾸 글만 다듬는다고 되지 않는다.
그럼 적합한 기준은 뭐냐? 미술 결과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부적합한 거는 미술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하고 있다, 그냥 관념과 생각만 있다, 추상적이다, 이 차이가 있고요. 결과물만 나열한다고 해서 적합한 글은 아니죠. 결과물이 있더라도 그냥 나열식으로 이거 나열만 돼 있으면 부적합한 거잖아요. 결과물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 존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이거는 팩트죠, 사실이겠죠. 이 사실과 해석이 유기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연한 관념만 존재한다, 그리고 결과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과 해석이 유기적이지 않다,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게 부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자꾸 글의 논점에서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면만 가지고 뭐 고칠까요? 어떻게 쓸까요? 글이 좀 멋있는 단어 들어가면 와, 잘 썼다, 못 썼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고. 서류가 끝나지 않고 밤새고 코 피 흘리고 또 고치라면 또 고치고 계속 끝도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명확한 기준을, 적합함의 기준을 설정하고 글을 마무리해 나가야 이 글은 완결성 있게 끝날 수 있고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적합한 글과 부적합한 글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 이 맨홀 뚜껑 이 글을 사실과 해석이 유기적이지 않은 예시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맨홀 뚜껑을 가지고 인간과 도시, 자연의 관계를 떠올렸고, 맨홀 뚜껑이라는 사물은 도시의 이면을 가리고 있고 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고 도시 속 억압된 감정과 사회적 이렇게 쓰면 사실과 해석이 유기적이지 않고 지나친 비약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밑에 글이 되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논리적 정합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글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해석은 유기적이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시고 올바른 미술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